머리를 갖다 이제 묶고 다니는 스타일, 뭐 레게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런 머리들이 모낭에 압력을 주게 됩니다. 당기는 압력을 받으면 그 부분이 이제 모낭이 상처를 받게 되고 이제 축소가 돼서 탈모가 진행되는 것을 견인성 탈모라고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글을 조성면 원장입니다. 안녕하세요 원장님. 네, 반갑습니다. 제가 머리로 장난을 좀 많이 치는 스타일이에요. 그러죠. 머리도 많이 길렀었는데 불편하니까 엄청 많이 묶고 다녔거든요. 네. 근데 묶고 다니니까 약간 너무 아파요. 머리가 이렇게 당겨지죠. 고집 당겨가지고.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런 거 이거 탈모 온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인지. 이제 당겨져서 생기는 탈모를 보통 견인성 탈모라고 그러는데 이제 말 그대로 견인, 당겨져서 생기는 탈모를 얘기합니다. 보통은 머리를 갖다 이제 묶고 다니는 스타일, 허니헤어 스타일이라고 해서 묶고, 뭐 레게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런 머리들이 모낭에 압력을 주게 됩니다. 당기는 압력 또는 누르는 압력을 주게 되어서 압력을 받으면 그 부분이 이제 모낭이 상처를 받게 되고 이제 축소가 돼서 탈모가 진행되는 것을 견인성 탈모라고 하고 있습니다. 아 근데 이게 진짜 되는 거예요? 네, 견인성 탈모 많이 있습니다.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예요? 아니면 한 번 빠지면 답이 없는 거예요? 견인성 탈모는 이제 한번 생겨서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러면은 영구적인 탈모로 간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. 보통은 초창기에 견인성 탈모가 있어서 그 원인들을 좀 제거해주면 다시 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1년 이상 탈모가 지속됐다면 영구 탈모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레게나 드레드 머리도 다 했었거든요. 네. 그런 것들이 다 엄청 안 좋나요? 그런 견인성 탈모? 견인성 탈모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되는 압력, 그러니까 당기거나 누르는 압력이 주어졌을 때 이제 모낭이 사멸하게 되는 건데 가끔씩 하는 거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영향을 당기거나 누르는 압력이 주어지면 탈모가 올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럼 레게 머리는 그냥 계속 24시간 당겨 있는 상태잖아요. 그렇죠. 레게 머리인 분들 꽤 많이 견인성 탈모가 생기죠. 일반 머리로 돌았는데 일반 머리로 돌아온 순간부터 확 빠지는 네네.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. 그러니까 일반 머리로 돌아왔을 때 그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이제 탈모로 진행할 수가 있겠고요. 근데 이제 그렇게 탈모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압력을 주면은 이제 영구적인 탈모로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견인성 탈모에 조짐이 보인다. 이럴 때는 그 당기는 머리나 눌리는 머리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것이 견인성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근데 저는 많이 하고 다녔는데 머리 빠지는 건 못 느끼겠던데.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. 특히 남자분들은 그렇게 아주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여자분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포니테일 형태로 이렇게 당겨갖고 하시는 경우에 헤어라인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꽤 있고요. 남자들 같은 경우는 견인성 탈모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한 1, 2년 가지고 데미지를 먹는 게 아니라 보통은 오랫동안 했을 때 생기는 탈모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럼 이게 빠지면은 그 압력을 받던 부분만 빠지나요? 아니면 이게 병균처럼 쫙 퍼져가지고 다 빠지나요? 보통은 압력을 받는 부위가 빠지게 되죠. 그럼 뭐 사실 뭐 묶고 다니면 여기만 조그만 부위만 빠질 텐데 투피무신 때리면 괜찮지 않을까요? 그럴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묶고 다니면 앞에서부터 당기기 때문에 앞에가 좀 헤어라인이 뒤로 물러나는 M자 탈모 비슷하게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일반적인 저희 탈모는 이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. 네네, 그래서 그렇죠. 그런 호르몬이나 이런 관련된 약들을 먹잖아요. 근데 이런 견인성 탈모 같은 경우는 그런 약이랑은 전혀 별개일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돼요? 그렇죠. 일반적으로 남성형 탈모처럼 그런 탈모약을 먹거나 이런 걸로는 치료할 수가 없고 견인성 탈모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는 미녹시딜이나 이런 영향을 주는 또는 혈관을 넓히는 이런 약은 견인성 탈모 초기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치료라고 한다는 것이 그냥 미녹시딜 바르고 그 다음에 머리 안 묶고 다니고. 그렇죠. 원인을 제거하고 미녹시딜 먹거나 바르고 또는 다른 그 저준위 레이저나 광선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견인성 탈모도 초창기에는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견인성 탈모로 인해서 모발 이식 하시는 분들 많아요. 많이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보통 한 몇 모 정도 심으세요? M자 탈모에 준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탈모가 일어나는 범위를 이제 보고 모수를 측정하게 됩니다. 3,000모에서 4,000모 이 정도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견인성 탈모가 심해졌을 경우는 모발 이식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
두피 문신을 하면 너무만으로는 안 되나요? 보통 견인성 탈모도 M자처럼 이렇게 헤어라인이 물러나기 때문에 헤어라인 밖으로는 두피 문신을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. 이제 볼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발 이식을 한다는 전제하에 밑에 헤어라인을 두피 문신을 할 수는 있지만 두피 문신만 가지고 견인성 탈모로 인해서 헤어라인이 뒤로 물러나는 경우를 커버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. 머리카락 안쪽에 이렇게 밀도 있게 보이게 할 수 있지만 그렇죠. 그 테두리 네. 바깥쪽으로 하면 밖으로 좀 나오는 있어요. 건 곤란합니다. 저 지금 머리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묶진 않았지만 포마드 같은 거 이용해서 딱 네, 당겨놨잖아요. 네. 이런 것도 견인성 탈모에 영향을 미치나요? 그 정도 압력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. 보통은 당겨서 압력을 주거나 또는 일정한 부위가 계속 눌리거나 이랬을 때 견인성 탈모가 보통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머리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묶거나 또는 여러 가지 뭐 레게 스타일이나 포니테일 스타일을 하는 경우에 견인성 탈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탈모가 있을 것 같으면은 그 횟수나 강도를 좀 줄이시는 걸 권장하고요. 만약에 견인성 탈모가 생겨서 영구적인 탈모가 됐다면 모발 이식을 수량하여서 그 부분을 이제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